부모님이 안 데려다 주셨어? 엄마랑 같이 갔는데 되게 도착을 보러 왔거든요. 아빠랑 안 같이. 근데 여자들 보고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샤프라고 하네요. 네, 봅시다. 뒤에 문제 풀어온 거 한번 볼게요. 문제 풀어왔죠? 예? 문제 풀어오는 거 없었니? 아, 52페이지요. 그렇죠. 아, 왜 나 DP로 있었지? 정신 나가나. 52페이지 풀어오셨나요? 52페이지에서 6, 7번 6, 7번 빼고 다 풀어왔나요? 이거 5문제를 못 풀었어요. 이거 몇 문제나 된다고 이걸 주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럴 수 있잖아. 봅시다. 내가 좀 오늘 좀 꺼야 되는데. 자, 오늘은 얘들아, 오늘은 요거 풀이 몇 개 좀 하고요. 풀이 몇 개 좀 하고 그 다음에 총정리를 한번 좀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까지 우리 배웠었던 것들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네. 한번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혹시? 그 대치동에 엄청 유명한 문법 강사가 있어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영어 이름이고 4글자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엄청 유명한데 그 선생님이 방학 특강을 항상 하시면 애들이 이제 꽉꽉 찬단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문법 수업을 듣는 애들은 주로 딱 너희들처럼 중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갈 때 이 선생님 문법 특강 한번 듣고 넘어가면 좋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 선생님의 강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적 백지 테스트를 봅니다. 이해되니? 백지 테스트는 우리 지금 보는 게 백지 테스트잖아요. 됐죠? 그 선생님이 뭘 한다고? 누적 백지 테스트를 본단 말이야.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봤었던 4주 정도에 걸쳐서 봤었던 그 백지 테스트들 있잖아요. 그 백지 테스트들을 누적으로 본다. 누적으로. 한 번. 네, 한 번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왜? 걔네들 뭐 한 과만 알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어법시험 문제를 내는 건 아니니까 학교에서 궁극적으로 내는 건 뭐야? 다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일단 다 알고 계시는 건 맞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사실 마음 같아서.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여기에 있다 없다? 없다. 욕하면서 에이 저 새끼 하면서 떠난다. 됐죠? 그래서 내가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얘네들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다 숙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좋아요. 네, 이렇게 될 거고 여러분들 일단 채점들은 다 해가지고 오셨겠죠? 네. 됐죠? 틀린 것들 중심으로 해서 풀이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틀린 것들 다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좋아요. 틀린 거 한번 불러볼까요? 1번 틀린 사람. 네, 1번. 2번 틀린 사람.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몇 번까지니? 10번까지 했어. 9번, 10번, 그래요. 몇 번을 빠졌죠? 3번, 4번 빠졌네요, 그죠? 많이 빠졌네. 자, 가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얘들아. 이 문장의 주어는 뭐야? 패턴 앤 컬러스죠.
이게 주어져. 맞죠? 그 다음에 이 친구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잠깐 봐봐. 자, 주어가 나오고 나서 동사에다가 일이 붙은 친구가 이렇게 등장했다 이거야. 됐습니까? 네. 그럼 이 친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얘는 동사의 과거 시제일 수 있죠.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는 또 뭐일 수도 있어요? 과거 분사일 수도 있죠.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과거 분사라면 이 친구는 하는 역할이 뭘 거야? 주어 뒷자리니까 주어 수식하고 있겠죠. 지금 내 말 이해되니 얘들아? 네. 돼 안 돼? 지금 내 말 따라왔어? 얘는 주어를 수식하고 있을 거라고요. 됐니? 동사의 과거 시제라면 얘는 그냥 동사겠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판단할까요? 자, 얘는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얘는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죠. 얘는요? 얘는 수동 관계겠죠. 그럼 저거 한번 봅시다. 패턴과 색깔인데 저 ASOOKE 클로스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사용되는 거야? 사용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니까 쟤는 동사의 과거 시제라고 봐야 돼? 아니면 과거 분사라고 봐야 돼? 과거 분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겠네요. 맞죠?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무슨 자리야? 동사 자리네요. 맞습니까? 네. 그럼 동사 자리에 동사 나온 거 맞아요? 동사 자리에 동사 나왔으면 그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뭐야? 시, 태 고려해야 되는 거고 시제는요 내가 이야기해준 거를 제외하고는 시험 문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 우리 그 써놨던 거 있잖아요. 뭐 대가번이 저 신스니 그 형태들이 아니라고요. 아무런 형태가 아니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시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 없고요. 수 어때요? 오케이 괜찮죠? 단서 복수요? 패턴스 앤 컬레이션 복수죠? 수 오케이. 태 어때요? 예, 목적어 있고요. 패턴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능동 됐죠?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오케이. 그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주어 누구예요? many 주어죠? of the clothes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뭐 나왔어요 여러분들? made 나왔잖아요.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동사일까요? 분사일까요? 볼게요. 자, clothes 다음에 made 나왔으니까 얘를 수식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해 보시려고요. 어때요? 수식하려면 얘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수동 관계면 되잖아요. 맞죠? 여기에서 만들어진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수식 이렇게 하고 있겠네요. 됐니? 이거 어디까지 갈 거야? made from equal 여기까지 가겠네요. 됐죠? 그럼 저기 오버에서 시작했던 애가 여기서 끝나겠네요. 지금 내 말 납득해요? 동사 누구예요? reflect가 동사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수에서 벌써 탈락이죠? 맞죠? 수가 when이니까 복수니까 reflect 이렇게 되겠네요. 이어서 가봅시다. strong influence 강력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이런 얘기죠. 뭐의 영향이 아니라 무슬림 지역의 영향이야. 자, 명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이거 앞에 있는 명사 수식인지 아닌지 고민해 보셔야죠. 됐습니까? 그럼 그 지역의 무슬림 지역 맞아요? 됐네요? 여기 있는 in 어떻게 해석돼요? 그 지역 안의 이렇게 해석되죠? 맞죠? 의가 붙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대답해볼까? 형용사로서 명사 수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셨어요? 그럼 여기까지 해석해보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옷의 상당 부분은 반영합니다. 뭘요? 강력한 영향 뭐의? 무슬림 지역의 어디 안에? 그 지역 안에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with had wrapped and
모데스트, 가운, 빙, 프리버던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우리 부사 설명할 때 부사 구와 관련한 설명했었던 거 기억나요? 부사 구 설명할 때 분사 구문 설명했던 거 기억나니? 부사 구 설명할 때 분사 구문 설명할 때 분사 구문 두 가지였던 거 기억나? 네. 첫 번째가 뭐였죠? 분사 나오고 커마 주어 동사 나오는 거고 두 번째가 뭐였었어? 미드 플러스 목적어. 위드 아. 목적어 분사 구문이죠. 그렇구나. 자 봐봐요. 반응 다른 거 느껴져 지금? 반응 다른 거 느껴지죠? 우리 똑같이 배웠어. 이해되니? 똑같이 배웠는데 누군가는 누군가는 뭐야 저거? 수습이 뭐라는 거야? 지금 차이가 느껴진다. 이해됐죠? 벌써 달라진다. 벌써. 됐니? 됐죠? 위드 목적어 분사하면 해석 어떻게 돼요? 목적어가 분사 한 채. 분사 한 채 혹은 하면서요. 됐죠? 그래서 머리를 감싸는 두건 그 다음에 그 가운이 뭐 한 채? 마냥 한 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널리 퍼진 채 어디에서? 무슬림 지역에서. 어떻게 되는 얘들아? 괜찮아요? 됐죠? 5번 볼게요. 와, 신기하네. 신기하죠? 신기해. 이거 외워야 돼. 응? 이게 그때는 안 보는데 설명 드리니까. 그래요. 이걸 한번 해놓으면 다음번에 바로 보이지는 않더라도 또 뭐 해봐야 된다? 자꾸 하다 보면 아씨 그거구나 느껴진다. 되니? 주어도 돼요. may have been encouraging 이게 동사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투부정사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동사 자리잖아요. 맞죠? 그럼 수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저 자리에서 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왜 없어요? 이유가 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 뭐가 나왔어요? 조동사 다음에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동사 원형 나와야 되죠? 우리 지금 동사 원형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은 수일치를 해야 돼요? 안 해요. 됐죠? 시제에 대해서 우리 고려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제에 대해서 고려하는 거는 이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밑줄이 어디에만 쳐져 있어? 여기에만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시제를 처리했으니까 우리는 고려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지금 물어본 거 뭐만 물어본 거예요? 태만 물어본 겁니다. 비동사 다음에 ing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잖아요. 비동사 다음에 pp면 뭐야? 수동이잖아요. 태만 물어봤다 이거야 이거. 지금 이해돼요? 태만 물어본 거다. 그럼 주어가 하는 거냐 주어가 당하는 거냐를 따져봐야겠네요. 맞죠?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자 볼게요. 스포츠에 참여하라고 장려해왔다래요. 이거는 얘네들아 뭐에 의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서. 서체제야. 뭐뭐 같은 이죠? 됐니? 가족 구성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얘. 정확하죠. 이 사람들에 의하여. 저 사람들에 의하여니까 뭐가 돼야 돼요? 수동되어야겠네요. 됐죠? 이거 뭘로 바꿔준다? ED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투부정사의 정체는 뭘까요? 명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주어일까요? 목적어일까요? 보어일까요? 아니면 수식어구일까요? 수식어구예요. 그럼 형용사예요? 명사예요?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해석 어떻게 돼요? 스포츠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나요? 참여하라고 장려받은 거죠. 내가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냐 얘들아 혹시? 자 들어봐. 내가 두 가지를 얘기할 거야. 알겠죠? 잘 보세요.
오형식 동사들 중에서 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 있다고 그랬어. 맞죠? 그럼 뒷글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주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를 뭐 쓴다? 두부정. 투부정사 쓴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네. 뭐뭐 하게 하다라는 뉘앙스가 나오면 뭐 한다 얘들아?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나온다고. 네. 인커리지는 저 느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인커리지는 장려하다야. 장려하다니까 요 느낌 느껴져? 안 느껴져? 이렇게. 느껴지죠? 네. 느껴지죠? 여기까지 괜찮아? 느껴져? 느껴져? 확실하게 느껴져? 느껴지죠? 그럼 인커리지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취했던 형태였었어. 여기까지 하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형식 문형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목적.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BPP. BPP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남겠네요? 맞아요? 네. 그럼 얘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나와요? 뒤에 뭐 나와요? 두부정. 투부정사 남아있는 꼴이겠네요? 아. be encouraged 다음에 뭐 나오는 거야? 두부정. 이렇게 됩니다. 됐니? 오케이? 조명한데 졸리면 뒤로 나가. 됐어요? 오케이? 이건 보호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야 그럼 대답 한번 해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는 뭐예요? 수? 알 수가 없어요. 됐죠? 시제는 어떻게 돼요? 시즌 수준. 완료수도. 자, 잠깐 보세요. 조동사가 있어요. 네, 얘들아. 자, 조동사는요. 모든 조동사들은 다 추측의 뉘앙스를 띌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must라는 단어가 있다고 봅시다. must.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must. 무슨 뜻이? 알고 있는 뜻. 해야 한다. 또 알고 있는 뜻이 있어? 강하는 주시 그게 뭔데? 뭐할 것이 뭐뭐 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됐죠? 얘는 의무. 맞아요? 의무. 얘는 뭐야? 아. 강한 추측 이렇게 돼요. 됐죠? 모든 조동사들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추측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네. 추측의 정도가 달라질 뿐인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가죠. 그렇죠? 좋아요. 이 조동사들은요. 뒤에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냐면 뒤에 동사 원형 형태를 취하거나 아니면 have PP 형태를 취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됐니? 그래서 동사 원형을 취하면 이거는 현재 시제고요. have PP를 쓰면 이건 과거 시제입니다. 돼요? 조동사의 형태는 시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시제와 관련이 있는 건 뭐다? 뒤에 동사가 어떤 형태를 취해주느냐입니다. 여기까지 돼요? 야, 그럼 저건 무슨 시제야? 하고. 과거 시제인 거죠? 됐니? 그 다음에 태는 뭐야? 수동인 거죠. 이 동사를 보면서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되셨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봐야 되죠? 6번 봅시다, 6번. 주어 누구예요? 니네 이거 할 때 구문 분석 다 했니? 구문 분석 안 했으면 아예 안 한 거야, 얘들아. 알겠니? 구문 분석 해야 돼. 주어 누구야? 애니원이 주어져. 그 다음에 후 보는 순간 무슨 생각? 아, 절이 시작되는구나. 맞아? 그와 동시에 해야 되는 생각은 뭐야? 위치가 어디지? 위치 어디예요? 주어 뒷자리니까 수식자리구나 이 생각 드는 거 맞아? 그 다음에 니네들이 해야 되는 생각은 뭐야? 어디까지 가지? 맞습니까? 해봅시다. Who violate? 침해한 거고 폭력을 가한 겁니다. 뭐냐? 기준을
망가뜨린, 그죠? 사람입니다. 뭐 함으로써? by taking without giving in return 이렇게 돼 있죠. 보답으로 주지 않고 취함으로써 그 규칙을 침해한 누군가는 이런 얘기죠. 됐니? 동사 누구예요? invite가 동사네요. 됐죠? 초대한 자입니다. 뭘요? 사회적 불승인. 그죠? 승인하지 않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초대하고요. 그 다음에 risks. 여기 있는 and가 엮어진 거 뭐랑 뭐 엮었어요, 여러분들? 뒤에 거 보고 똑같이 생긴 앞에 거 찾으라고 그랬죠? 맞죠? 리스크는 뭐랑 뭐가 엮인 거야, 얘들아? 여기 있는 and가 엮은 게 뭐랑 뭘까요? disapproval이랑 엮인 거예요? 아니면 invite랑 엮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리스크는 품사가 동사예요? 명사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교훈을 하나 얻으셔야 되는 게요. 구글이라는 단어 있죠. 구글. 구글 알아요? 구글은 품사가 명사예요? 동사예요? 구글 니네 아니? 구글. 구글은 품사가 명사야? 동사야? 크게 얘기해. 잘 안 들려. 응? 명사죠. 구글. 구글. 명사가 뭔지는 알아요, 얘들아? 구글. 명사 맞아요? 명사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썼어. I googled it 이랬어. 그럼 여기서 사용된 구글은 품사가 명사야, 동사야? 동사인 건 니네 어떻게 알았어? 위치 보고 판단한 거 아니야? I googled it 이랬잖아. 맞아? 그럼 이 자리 무슨 자리야? 동사 자리잖아요. 맞아요? 뭐 보고 판단해서? 위치 보고 판단한 거잖아. 이해돼요? 구글은 실제로 동사로 쓰일 수 있을까요? 쓰일 수 있어요. 되니? 리스크 뭐야? 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야, 아니라? 이거 명사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명사랑 명사랑 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죠. 맞아요?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요? 릴레이션십이라는 명사가 또 나왔잖아요. 명사 반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네 정체 뭐야? 동사예요. 됐습니까? 뭐랑 뭐가 엮인 거야? 대답할래? invite와 risks를 엮었다 이렇게 보면 알았니? 그럼 동사 자리에 동사 쓴 거 맞습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뭐다 얘들아? 수시태다. 수 어때요? anyone이니까 단수 괜찮아. 맞아? 시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니다. 특별한 경우는 내가 설명했던 그 케이스들이다. 됐습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태 뭐예요? 능동이냐? 수동이냐? 맞아요? 자, 쟤네들이 얘를 초대했답니다. 됐어요? 나쁘지 않네요? 됐었어요? 오케이.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됐죠? 따라왔죠? 그 다음에 7번 주어 누구예요? people이죠? 주어죠? 5분 나왔으니까 무슨 생각? 전명부 시작 맞아?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위치 어디에요? 수식 됐어요? 그 다음에 놀스 벌머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대답해. 잘 느껴봐. 여기 커마 보이니? 네. 이 커마 원래 있었어야 되는 자리야? 아니면 뜬금없는 자리야? 원래 커마 있는 자리가 어딘데? 부사절 나오고 그 다음에 커마 나오는 거 니네 알고 있는 자리잖아요. 네. 지금 내 말 이해돼?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A, B, and C 여기서 커마 니네들 알고 있는 자리잖아. 맞아 아니야? 이 자리 니네 알고 있는 자리야? 모르고 있는 자리야? 어려운 거 아니야 얘들아. A, B, and C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 얘들아 어려워? A, B, and C 이러면 중간중간 컴마 들어가는 거 알아? 네. 이 컴마가 그 컴마로 보이니? 아닌 거 맞지? 예를 들어서 부사, 부나, 부사절 나오고 컴마 찍고 주어 동사 나오잖아. 이 컴마가 그 컴마로 보이니?
주어 나왔잖아. 부사, 부나 부사절은 요 앞에 있잖아. 맞아? 근데 지금 그 자리가 아니잖아. 이 컴마. 지금 내 말 이해돼? 따라왔어? 돼, 안 돼? 정확하게 얘기해. 뭔가 이해가 되는데 잡아. 니들이 알고 있는 컴마의 자리는 이 자리야. 잡아. 부사, 부나 부사절이 나오고 컴마 찍히고 주어 동사절. 맞아? 이 자리 니들이 알고 있는 자리야. 맞아요? 네, 따라왔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죠. 맞죠? 요 자리, 요 자리 니들이 알고 있는 자리야. 맞아? 하나만 더 할게. 주어, 동사, 목적어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컴마 찍히고 부사, 부나 부사절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맞아요? 이 자리 니들이 아는 자리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 자리 혹시 모르는 자리 있어? 이게 다 아는 자리 맞지? 안다고 믿을게. 괜찮아? 저 자리 뭐야? 저 자리 뭐야? 후 앞에 있는 자리? 저 자리는 이 세 개 중에 해당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 삽입이구나 생각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얘들아? 뭐라고 생각하라고? 삽입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이거 뭐라고? 아 삽입이구나 이렇게. 삽입이면 반드시 뭐가 있을 거고 끝이 있을 거고 얘네들아 끝이 있을 끝나는 데까지 잡으시고 얘네들은 실전에서는 해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이게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뭘 느끼셔야 된다. 아, 이 자리 뜬금없는 자리에 있는 컴마다 라는 걸 느껴야 된다. 됐니? 이게 끝나는데 어디 있어요? 이 자리죠? 맞아요? 그 다음에 무조건 뭐 나와야 돼? 지금 뭐 나올 차례야? 주어 나왔으니까 동사 나올 차례죠? 맞죠? 수 뭐야? people 아니면 복수야? 복수 시제 뭐 현재 시제 쓰면 되겠네요. 태 18 basic terms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뭘로 바꿔주면 된다? have로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됐니? 됐어요? 그 다음에 저기 for 보이는 얘들아? for 보이는 순간 아 전명구 시작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위치는요? 앞에 명사 있으니까 수식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 거죠. 맞아요? 어때요? 묘사하기 위한 언어, 용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수식이구나 이렇게 되죠. 되니? 뭘 묘사해? 그들의 동족을 묘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언어. 됐어요? 다음에 8, 90번만 금방 하고 끝낼게 얘들아. 조금만 힘내자. 주어 누구야? 어류 두가 아니라 주어는 어류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뭐가 나왔어? 주어 동사 나왔죠? 뭐 하는 거다? 수식입니다. 됐니 얘들아? 그 다음에 all you do is 그 다음에 feel 이렇게 나왔죠. 이거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해야지. 왜 이상해? 동사 반복되고 있으니까. 됐니 얘들아? all 다음에 주어 두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요 투부정사의 투는 생략이 됩니다. 됐니 얘들아? 저 꼴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가 하는 모든 것은 뭐 하는 거다? fill it up. 그것을 채우는 겁니다. From 어디에서부터? Any fresh water source. fresh water source에서부터 그것을 채우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됐니 얘들아? 그 다음에 뭐가 보여야 돼요? 컴마 다음에 leave가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 보는 순간 1, 2, 3번 중에서 어떤 걸로 보여? 2번 걸로 보여야 됩니다. 왜요 선생님? 앞에 똑같이 생긴 뭐가 있어요? 동사 원형 이렇게 있잖아요. 이해돼? 따라왔어? 오케이. 신선한 민물 원천에서 그것을 채우고 뭐 하는 거야? 그것을 남겨둔답니다. 그렇죠? To stand.
서도록 그것을 남겨둔답니다. 몇 분 동안? 15분 동안. 그리고 그러면 물은 어떻게 될 거다? comes out clean. 깨끗하게 나올 거야. 그리고 순수하게 나올 거야. 어디에서부터? 꼭대기에서부터.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돼요? 아, 오케이. 여기 있는 이 엔드가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나 한다? 주어? 동사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나 봐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있는 이 엔드가 어떻게 된다 얘들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잠깐만 니네 이거 혹시 배운 적 있어? 명령문 다음에 and 주어 동사 명령문 다음에 or 주어 동사 이거 배운 적 있어?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오면 이거 해석 어떻게 돼? 그러면 or 나오면 해석 어떻게 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되는 거 들어본 적 있니 얘들아? 야, 근데 명령문이라는 건 뭐야? 뭐 해야 돼 라는 얘기죠. 맞죠? 그럼 요것도 한번 봐봐. 네가 해야 되는 건 이거 하고 이거 하는 거야 이거죠. 됐네 얘들아? 그럼 저게 명령문의 뉘앙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 이 엔드가 어떻게 보인다 얘들아? 그러면이라고 보인다 이런 얘기죠. 되셨습니까? 따라왔죠? 그 다음에 9번 한번 볼게요. 거의 다 왔어. 조금만 힘내자. I know this. 나는 알아차렸습니다. 주어고요. 동사고요. 됐 나왔으니까 뭐 시작이구나? 명사절 시작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알아차렸습니다. 뭐요? Idolized figure. 이상화된 인물이 is holding his wrist. 뭐 하고 있대요? 그의 손목을 hinged much further down than I di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여기서 I di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여기서 보시면 비교급이래요. 비교급 보이네 얘들아? 자, 비교급 나오면은 내가 주의해야 되는 거 이야기한 적 있었어. 기억들나요? 우리 형용사 파트 할 때 비교급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 얘기한 적 있었어. 부사 파트에서 특수 구분해야 돼. 맞아? 첫 번째 뭐 있었죠? 비교 대상이 일치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들나요? 비교 대상이 일치해서 비교 대상들은 동질한 것이어야 된다 했고 그 다음에 대명사 했고 뭐 했어요? 대동사 했었던 거 기억들나요? 기억들 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동사는 무슨 동사야 얘들아? 대동사입니다. 앞에 있는 어떤 동사를 받았어요 얘들아? 워즈 홀딩을 이렇게 받아줬죠? 맞죠? 뭘로 받아줘야 돼요? 비동사로 받아줘야 됩니다. 됐죠? 다음에 10번 볼게요. 패스천 주어죠.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뭐 한다 얘들아? 수식한다. 그죠? 어디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동사.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질문은 Who am I? Now that I am not the none 이게 이라는 질문이다 이런 얘기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네 얘들아? 괜찮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자리 가지고 뭘로 헷갈리지 말냐. with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대로 헷갈리지 말냐. 됐네 얘들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고 뒤에는 뭐가 빠져 있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이 사이에 생략된 거 뭐다 얘들아?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총 정리 한번 합시다. 됐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총 복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내 얘기 잠깐만 들어봐봐 얘들아.
여러분들 혹시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본 적 있니? 이게 이제 실력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공부량이에요. 됐죠? 공부량을 늘리면 실력이 따라 올라가느냐라는 겁니다. 됐죠?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이 비례 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건 이러기를 기대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진짜 안 됩니다. 이게 진짜 놀라워요. 놀라우리만큼 이렇게 안 돼요. 어떻게 된다고 니네들 들었어? 이런 관계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계단 방식으로 올라가요. 계단 방식으로. 정말 놀라우리만큼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이게 뭐냐면 공부를 처음 하면 원래 내가 실력이 엄청나잖아. 그러면 이 계단이 엄청 좀 촘촘해요. 이렇게 이해되는 얘들? 그러니까 조금 공부하면 팡 튀고 조금 공부하면 팡 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다만 이거에 대한 전제는 기본이 어느 정도 돼 있다라는 전제. 이해되는 얘들아? 기본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는 엄청 촘촘하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기간들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높이도 줄어들어요. 되는 얘들아?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됐죠?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뭐 이렇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비슷해지죠. 티가 안 나요. 공부하는 게 티가 안 나요. 되니?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어떻게 출제를 해요? 꼬아서라기보다 이 기초들이 이미 쌓여있다는 전제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근데 그 기초들은 어때? 이렇게 범위가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딱 외우면 돼?가 아니라 범위가 이렇게 넓게 있다고요. 엄청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아왔던 것들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초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기초들이 엄청 광범위해요. 얘들아. 그러니까 그 광범위한 것들을 첫 번째로는 수업 시간에 다루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에서는. 왜? 알고 있지? 하면서 넘어가 버린다고요. 예를 들어서 관사라는 거 너네 들어봤냐 얘들아? 네. 관사가 뭐 있어요? 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됐니?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 그건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아주 기초부터 잘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관사가 무엇이냐 하면 이러면서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 소유격이 있어. 소유격이 뭐야? 의라고 해석되는 것들을 소유격이라고 해요. 됐죠? 소유격에는 뭐가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 못하는 애가 있다고 쳐보자. 됐니 얘들아? 그 광범위한 기본을 니네들이 뭘 모를지를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거야. 지극히 당연하게 이 정도는 알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수업 시간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빠져있는 것들을 채워 넣으려면 스스로 하는 학습량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채워 넣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지금 내 말 이해를 돼 얘들아? 괜찮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많이 공부하는 것 같은데 나는 성적이 안 오른다. 왜 그런 거다 얘들아? 그 광범위한 기초를 채워 넣고 있는 거다 이리저리. 근데 그때까지는 티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디서 포기한다? 여기서 그냥 포기해버린다. 이해돼요? 사실 쌓이고 있는 건데 포기한다. 왜? 티가 안 나니까. 괜찮니? 이 기간은요 생각보다 정말 긴 시간일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얘들아. 이 공부량이라는 거 대단히 상대적이거든요. 대단히 상대적이라고요. 무슨 얘기냐? 와 많이 했다.
선생님 좀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상대적인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은 내가 2시간 해도 공부 진짜 많이 한 것 같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숙제만 해보던 사람들은 숙제 외에 다른 무엇인가만 해도 나 공부 되게 많이 한 것 같다고. 맞아요? 내가 원래 평상시에 한 5시간씩 공부하던 애는 한 일주일 동안 2시간밖에 공부 안 했어. 됐니? 그럼 걔는 뭐라고 느끼는 거야? 아, 선생님 요즘 저 공부 너무 조금 해서 불안해요 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공부를 원래 많이 안 해오던 애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는지에 대한 감 자체가 없어요. 내 딴에는 분명히 공부를 겁나 많이 했는데 근데 사실 공부 진짜 많이 하는 애들이 봤을 때는 그거 하고 많이 했다 그래? 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딸의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애들은 이 기간이 점점 뭐 하는 거예요? 더 길어지는 거예요. 납득이 돼? 길어지니까 티가 안 나니까 결국 헤어 알아요? 안 하게 되죠. 지금 내 말 납득들이 되니 얘들아? 이 얘기는요, 방금 전에 수업하고 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방금 전에 이야기하다가 나온 얘기인데요. 이 친구가 기초가 많이 부족했어요. 많이 부족했거든요. 진짜 많이 부족했어요. 진짜 많이 부족했는데 막 이 친구 나한테 와가지고 남자인데 막 울면서 이야기하게 됐어요. 선생님, 저는 진짜 공부가 안 되나 봐요. 뭔 얘기인지 얘들아? 막 이랬다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래, 공부 진짜 많이 하는구나. 근데 오늘 와서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때 생각해보면 저 사실 진짜 공부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지가 지 입으로 얘기해요. 근데 어찌됐건 이 친구는 성적이 좀 오르긴 올랐거든요. 여러분들 원래 4등급 하다가 지금 3등급으로 오르긴 했어요. 이해되세요? 오르긴 올랐는데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건 이 친구도 성적이 갑자기 빵 뛴 케이스인 거죠. 한 등급이 오르는 건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죠? 몇십 등 올랐대요. 몇십 등. 자기 말로는. 이해들 되니 얘들아? 마포고에 한 학생이 있어요. 마포고 지금 2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나랑 같이 수업한 지가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나랑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했어요. 왔는데 엄청 열심히 하게 생겼어. 딱 그 관상 보면 알죠? 엄청 열심히 하게 생겼어. 열심히 해, 실제로. 수업 시간에 숙제를 내주면 다 해와. 막 장난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안 나와 있는 거야. 뭐야? 충격받았어요.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를 봤어요. 몇 점 나왔을까요? 60몇 점이 나왔어요. 이해되세요? 60몇 점이 나왔다. 나는 너무 충격받았어. 얘가 이 정도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애가 60몇 점 받았어요. 이해됐죠? 너무너무 고마운 건 이 친구는 계속합니다. 진짜 열심히 단 한 번도 숙제 빠지지 않고 항상 해오고요. 보여. 문제 푸는 거 보면 느는구나가 보여. 이번에 몇 등급 나왔을까요? 이번에 85점인가가 나왔어요. 이해돼요? 선생님 85점 별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기에 비해서 몇 점이 올랐냐. 이해돼요?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학습량보다 훨씬 더 많이 하니까 이 기간을 뭐 한 거야? 좁힌 거예요. 내가 어머니랑 상담했거든요. 어머니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얘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연히 앞으로 보는 게 남자이겠죠. 남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남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덕분에 성적이 올랐어요. 이런 얘기 잘 안 한다고요. 맞죠? 막 낯간지러 오니까. 근데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얘가 어머니한테 가서 영어도 공부하면 성적이 오른다라는 걸 이제 알겠어, 엄마. 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네 얘들아? 엄청나죠? 엄청난. 그래서 같이 듣는 애 중에서 거의 그 마포구에서 전교권에 노는 친구 한 명 있어요. 걔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얘가? 뭐 2학년 때는 내가 너 따라서 안 논다? 사람 인생이 달라졌죠. 맞잖아요? 그 전에는 공부해도 영어는 성적이 안 올라였어. 근데 지금 뭐라 그랬다고? 이번엔 내가 너 따라서 안 논다. 내 생각에는 시간밤진 얘기긴 하지만 얘네들아? 근데 사람이 달라졌잖아. 맞지 않아? 이제 목표로 하는 바가 뭐야 얘들아? 전교권 있는데 내가 너 따라서 안 논다야. 어떤 거 같아?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졌잖아요. 맞잖아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니들은 아직까지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이해되십니까? 진짜예요. 물론 자기가 공부하는 양이 진짜 많이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어. 내가 뭐 한 명 한 명 따라다니지 않으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되냐? 근데 통상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할 때 많이 공부했다 하는 것들은 공부량이 적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냐? 되셨어요? 많이 공부해서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되니? 이렇게 공부해도 몇 개월 걸려서? 5개월 걸렸어. 되니? 기초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은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편해요. 매우 편합니다. 매우. 되니? 그 다음부터는 매우 편하다. 괜찮니? 근데 이걸 안 하고 지지부진하면 이 상태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 언젠간 늘겠지 절대 안 늘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 선생님, 뭐 부모님하고 상담하면 그 얘기 엄청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저희 애가 3년 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어법 특강도 듣고 다 했는데 왜 어법을 못할까요? 공부를 많이 안 해서요. 오래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많이 해야 올라가요. 그럼 오래 하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닌 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죠? 어떻게 돼요? 많이 하는 것과 오래 하는 건 서로 같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냐 얘들아? 됐죠? 많이 하셔야 돼요. 비슷한 예수는 많습니다. 이번에 동양고 고3 올라가는 애 중에서 지금 여기 적어놨어. 이 친구는 이번에 전교 11등 했대요. 영어 전교 11등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원래 나한테 처음 왔을 때 4등급인가 5등급인가 그랬거든요. 이 친구도 엄청 공부합니다. 분명히 결실은 옵니다. 됐네 얘들아? 열심히 하시면 된다. 자 보자. 정리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정리할 건데 정리하는 내용이 뭐 이번 주를 넘어가서 다음 주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해를 되셨죠? 근데 총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지금부터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노트 하나를 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노트가 없으면 제가 이거 A4 용지를 드릴 테니까 필요한 사람은 손 드시면 됩니다. 이거 아무 때나 짱 박지 마시고 잘 소중하게 간직하세요. 아시겠죠? 필요하니? 이 필기한 내용들을 필기해놓고서는 필기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시는 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필기한 내용을 정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남종는 그러니까 들었던 수업에 대한 복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납득이 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거 쓰실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구문 분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구문 분석은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해석 단위를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역할을 잘 파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요. 맞죠? 그래서 뭐 해석 단위는 하나의 품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단어 구, 뭐 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와 절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이거야.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필기에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해석 단위, 역할 이렇게 붙여서 써 있을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뭐가 써져 있을 거야? 구와 절이 밑에다가 써 있을 거라고. 맞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글, 눈의 흐름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읽고 나서 아니 그 다음에 이거를 읽고 있을 거라고. 맞죠? 근데 나는 바라는 바가 뭐야 얘들아? 내 수업의 방향은 얘를 뭐랑 묶어놔야 돼? 얘랑 묶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은 필기를 정리하실 때 여기 밑에다가 뭐 예를 들어 CF든 아니면 뭐 어떤 기호든 뭐 이렇게 표시하든 맞아? 해가지고 여기다가 구, 절을 이렇게 집어넣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정리하는 거잖아. 필기한 내용은. 어쩔 수 없이 나는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서 필기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걸 다시 정리하면 어때야 돼요? 복귀해야 되죠. 이 내용은 여기랑 같이 붙는 거고 덩어리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읽어 나간다고. 맞아요? 이 다음에 내가 뭘 설명했냐면 준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준동사에 대해서 설명하면 너희들의 흐름은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있다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각각의 덩어리들 별로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있다 이거야. 맞아? 근데 얘를 정리하면 얘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거를 하려면 뭐 해야 돼? 복기를 해봐야 된다고. 수업을 복기를 해봐야 된다고. 됐니? 그거 얼마나 좋냐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게 진정한 복습이죠. 복습. 뭔 얘기인지 얘들 내 얘들아? 괜찮지? 그렇습니다. 공부를 좀 해보세요. 공부를. 알겠습니까? 하다 보면 옵니다. 하다 보면 오케이. 이거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든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먼저 가봅시다. 어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뭐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 뭐부터 해야 된다? 구문 분석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위치 파악부터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어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법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됐죠? 밑줄 친 아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그 위치를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 뭘 파악한다 얘들아?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해서 제일 처음 시작점으로서 내가 어법의 시작점으로서 뭘 잡았냐면 구문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구문 분석은 총 2가지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맞아요? 첫 번째로는 뭐였고? 해석 단위를 잡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뭐였다 얘들아? 그 해석 단위들이 하는 역할을 파악하는 거였다. 해석 단위는 하나의 해석 단위는 뭐가 하나의 해석 단위가 되고 하나의 품사가 하나의 해석 단위가 되고 됐습니까? 역할은 뭐를 통해서 역할이 결정된다. 위치를 통해서 역할들이 결정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나의 품사가 될 수 있는 것들에는 뭐가 있고 하나의 품사가 될 수 있는 거에는 하나의 단어, 구, 절이 있고 됐습니까?
이 하나의 역할이 될 수 있는 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 뭐란 거? 주요소와 수식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해석 단위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문장을 만드는 재료라고 생각들을 하시면 되고, 됐죠? 얘네들은 뭐야 얘들아?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배열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되셨어요? 따라왔죠? 주요소에는 뭐가 있고?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근데 나는 그냥 동사라고 표시할게요. 됐습니까? 서술어가 적절한 말이지만 그냥 동사라고 편의상 하자. 됐니? 그 다음에 수식 요소에는 뭐가 있다 얘들아? 명사 수식어와 명사 외 이렇게 있다. 얘네들은 뭐에 따라서 얘네들의 지금 우리 뭐 찾는 거야 얘들아? 이 역할의 위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위치는 누가 결정해놨고? 형식이 결정해놨고, 맞아? 얘네들은 어디에다가 붙는 거야? 이 주요소들에다가 붙는 거다 이거죠. 맞죠? 그럼 얘네들은 위치가 어디다? 명사 수식어는 명사 뒤인 거고, 명사 앞인 거는 뭐야? 형용사가 하나의 단어라면 명사 앞. 됐니 얘들아? 형용사가 구나 절이라면 명사 뒤다. 됐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부사 구나 부사 절이라면 문장에 앞이나 뒤에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됐었죠. 괜찮아요? 해서 이 재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문장들을 배열하게 되면, 얘네들을 이렇게 배열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문장이 완성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따라오셨어요? 해서 얘를 정리한 내용이 어떻게 된다 얘들아? 명사, 형용사, 부사 뭐 이렇게 되고, 그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어떻게 된다? 주어, 목적어, 보어. 형용사는 명사, 수식과 보어. 맞죠? 부사는 명사 외 수식어의 역할을 수행한다. 뭐 요 역할이죠. 얘는 요 역할, 조 역할, 조 역할 이렇게 되겠죠. 구 중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건 뭐 있다 얘들아? 구는 어떻게 생겼다? 그거부터 한번 볼까? 구는 두 가지가 있죠. 뭐랑 뭐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아니면 준동사가 있다. 맞습니까? 준동사에는 뭐 있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있다. 그죠?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면 공부하다를 하기나 하는 따위로 바꿔주는 것들을 우리는 다 준동사라고 한다. 됐어요? 하기로 바꾸면 이건 품사를 뭘로 바꿔주는 거고,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거고, 맞습니까? 공부하는으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주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준동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하는 구에는 뭐가 있다 얘들아? 동명사와 부정사가 있다. 형용사 중에서 명사 수식 역할을 수행하는 구에는 뭐가 있다 얘들아? 부정사, 분사,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아이들이 있고, 됐죠? 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애는 부정사와 분사가 있다. 명사 외 수식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부정사와 분사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다. 절도 있다. 절은 어떻게 생겼다 얘들아?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형태로 생겼다. 됐죠?
그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는 뭐가 있다? that, what, 의문사 if나 whether 관계대명사에다가 ever 붙인 거. 이 다음에 주어 동사가 붙으면 이 절들은 무슨 절이라고 볼 수 있다 얘들아? 명사. 네, 영상이 중간에 잘렸겠지만 그 부족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보강으로 좀 떼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여행자가 잠깐 왔다 갔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문 분석을 통해서 해석 단위와 역할을 파악하여 됐습니까? 해석 단위와 역할을 파악하여 밑줄 친 아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게 된 거다. 맞습니까? 네. 괜찮아요? 해석 단위는 재료들이다. 이 재료들을 잘 배열해서 문장을 만든다. 뭐 이랬습니다. 재료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식은 이 방식이다. 됐나요? 얘네들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문장 내에서 서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요 세 단계를 거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영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잠깐 멈춰두고 필기를 완성하세요. 됐죠? 진행할게요.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한다 얘들아? 출제 의도를 찾는 거다. 됐습니까? 출제 의도를 찾는 거다. 그래서 1주차 때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경우에 출제 의도를 정리했어요? 1주차 때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 출제 의도들을 정리했어요?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있는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밑줄 쳐져 있을 때 어떤 출제 의도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죠. 주어나 목적어가 되는 품사는 뭐니까? 명사니까 명사 단어인 경우와 그죠? 명사 구인 경우와 명사 절인 경우 명사 단어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밑줄 쳐져 있다. 그럼 어떤 출제 의도지? 명사 구가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있는데 밑줄 쳐져 있다. 어떤 의도지? 명사 절이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있는데 밑줄 쳐져 있다. 어떤 의도지를 우리는 판단해 본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했어요? 보어 자리 아니면 명사 수식어 자리를 해봤다. 보어 아니면 명사 수식어 자리. 누구야? 어떤 동사? 형용사 됐죠? 됐죠? 보어 아니면 명사 수식어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형용사일 때와 형용사 구일 때와 형용사 절일 때로 구분을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쭉 살펴봤었다. 뭐 이런 얘기였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주차 때 우리 뭐 했어요? 명사 외 수식어 자리죠. 그죠? 즉 부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리를 한번 해봤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어 부사, 부사구, 부사절일 경우로 나눠서 한번 해봤다. 그 다음에 특수구문에 대해서 한번 해봤었죠? 특수구문에서 뭐 배웠었어? 비교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 다음에 가정법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리고 도치에 대해서 배웠었죠?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4주차 가장 최근에 배운 거 뭐였어요? 동사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동사는 수시태 그 다음에 기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출제 의도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것들은 지금은 일단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문법적으로 좀 살펴볼 만한 것들, 그러니까 좀 깊은 설명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었죠, 그렇죠? 깊은 설명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 일단 첫 번째로 주어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주어 목적어 자리, 즉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들, 걔네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출제 의도들 얘기하는 거야 지금. 출제 의도들, 그죠? 졸리니? 네?
왜냐하면 영상이 끊겼거든. 시간을 여행하셨고. 야 근데 요즘 재난문자 너무 많이 오지 않아? 그거 차단해보면 편해. 차단을 하는 거야? 아 근데 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거 차단했다가 혹시 뭔지 알아요? 혹시 또 그런 일이 펼쳐질까봐 그렇지 않아요? 나는 딴 거는 몰라도 그런 것들은 되게 열심히 읽거든요. 뭐 이렇게 사람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엄청 열심히 읽어요. 근데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열심히 읽거든. 근데 한 1분만 지나도 그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무슨 사람이었죠? 그래서 살펴보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나? 나도 이제 딸 키우는 입장이지만 내가 어릴 때 엄청 말썽쟁이였거든요. 내가 엄청 말썽쟁이였는데 우리 때 나 어릴 때 생각해보면 핸드폰에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 선생님 부산 출신이에요. 부산 출신인데 선생님이 살던 동네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살던 동네에서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있었냐면 뚝이 있었어요. 하구 뚝이 있어요. 하구가 뭔지 아세요? 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있잖아요. 만나는 이 경계에 뚝이 있어요. 이해되죠? 여기 뚝이 있는 이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쪽이 되게 생태의 보고예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막 퇴적되는 것들이 엄청 밀려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막 별의별 것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에 나 어릴 때 뭐 하러 맨날 다녔었냐면 여기에 막 도마뱀 같은 거 있잖아요. 도마뱀 같은 거 잡으러 막 다니고 이랬어요. 여러분 도마뱀 실제로 본 적 있어요? 네. 막 이게 막 곤충 뭐 이런 거 보러 갔는데 말고 실제 야생에서 도마뱀 본 적 있어? 어디서 봤어? 산에 가서. 산에 가서 도마뱀을 봤다고? 그래? 도마뱀 본 적 있어? 네. 야생으로? 도마뱀이었는지 도롱뇽이었는지 봤어. 아무튼 그런 거 본 적 있어? 아 진짜? 어디서 본 적 있어? 도마뱀은 못 봤고 뱀은 봤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뱀은 보셨군요. 네, 좋습니다. 두꺼비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두꺼비 게 약간 레어템이죠, 그죠? 이상하게 우주 초들. 뭐라고? 우주 초들하네. 네, 맞아. 본 적 있어요? 봤어? 어디서 봤어? 생각보다 여러분들 경험을 많이 하셨군요. 우리 여기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서 이렇게 도마뱀 꼬리 잡으면 도마뱀 꼬리 끊고 도망가는 거 있죠, 그죠? 그거 제가 해서 막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형이 형 친구하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릴 때니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엄마는 내가 없어진 거죠. 엄마 입장에서 말 안 하고 갔어요. 말 안 하고 갔으니까. 근데 핸드폰이 있으면 하는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난리가 났죠. 그죠? 그래서 정리해라! 막 이러면서 엄마 막 돌아다니고 난리 났어. 이해됐죠? 근데 돌아온 거죠. 경찰에 신고까지 했거든요. 실종 신고. 이해됐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때 당시에는 막 이렇게 마트 사장님들 막 이런 사람들 다 친했어요. 이해됐죠? 종려이 봤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녔어요. 막 난리 났어.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돌아오니까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왔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죠? 근데 그런 거 뭔지 아세요? 나 때문에 난리가 나면 되게 무서운 거 아세요? 나 때문에 뭔가 난리가 나면 무서운 거 있잖아요. 움츠러들고 해가지고 막 울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찌됐건 이제 내가 이게 왜 했니 얘들아? 뭐라고? 그래 저거 중간에 끊긴 거부터 시작해서 재난안내 문자 재난 이거 그래 차단해두면 어떠냐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말썽쟁이였고 엄마한테 이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이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좋은 에피소드, 재밌는 에피소드다 생각했는데 지금 애 잃어버리는 걸 생각해보면 와 너무 소름이 돋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재난문제에서 실종자가 나오면 엄청 열심히 본다 그 얘기였어요.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됐고 어찌됐건 간에 자 이번에 그 1주차 때 그 명사가 나오게 되면 그 명사가 밑줄 쳐져 있으면 그러면 어떤 출제 의도들을 지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는 거였었는데 뭐
단어가 나왔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좀 잘 봐줬어야 되는 것들은 일단 첫 번째가 의문사가 있었어요. 의문사. 얘들아, 그 의문사에는 팔품사 중에서 의문사가 있어요, 없어요? 팔품사 중에서 의문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문사는 팔품사 중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문사라는 건 첫 번째 의문 대명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 형용사, 세 번째 뭐? 의문 부사다. 팔품사 중에서 의문사가 없는 이유는 의문사는 대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의문 대명사에는 뭐가 있다 얘들아? 내가 궁금한 게 사물이야. 그럼 뭘로 물어봐요? what 혹은 잘 안 쓰는 위치로 물어본다 이렇게 되죠. 됐니? 그 다음에 사람이라면 뭘로 쓴다? who를 쓰죠. 됐니? 형용사는 두 가지가 있다. 뭐랑 뭐? 명사 수식하는 케이스와 그 다음에 보어인 케이스가 있다. 맞아요? 명사 수식을 한다면 누가 있다 얘들아? what 그리고 잘 안 쓰는 위치가 있다. 외우지 말고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지? 보호 역할을 하는 건 뭐가 있다 얘들아? how가 있다. 의문 부사도 쪼갤 거다. 뭐?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를 수식하는 거.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거 누가 있고? how가 있고, 나머지는 when, where, 이런 아이들이 있다.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어디서 봤어? 의문 대명사인데 얘네들 뭐도 있어? 관계 대명사 아니야? 어디서 봤어? 관계 부사지. 얘네들 뭐래? 얘네 뭐래? 얘네들은 풍사는 변함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얘네들 하는 역할만 달라질 뿐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물어볼 때 쓰려면 의문 대명사. 얘네들이 형용사 절을 이끌 때는 관계 대명사 이렇게 불리는 거야. 알겠니? 네. 좋아. 이 뒤에는 어떤 꼴이 나와? 얘네들이 대명사라며. 그럼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 주어 목적어 보호겠죠. 맞아요? 네. 그럼 뒤에는 어떤 문장이 나올 거야?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없는 문장이 나오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불완전하더라고. 됐니? 요거 뒤에는 얘네들이 명사를 수식한다며. 그 수식받는 명사와 얘네들이 멀어지면 얘네들이 뭘 수식하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얘가 수식하는 명사는 항상 뭐 해야 돼? 따라다녀야 돼. 됐니? 그래서 이 뒤에 뭐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명사가 주어일 수도 있죠. 명사가 하는 역할이 주어 복보니까 얘가 주어일 수도 있으니까 주어라면 얘가 없겠죠. 맞죠? 네. 얘가 보어라면 뒤에 뭐가 빠진 문장 나올 거야? 보어가 빠진 문장 나오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면 그 수식받는 애들하고 멀어지면 얘가 누구 수식하는지 알아 몰라? 모르겠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줘야 되고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줘야 되고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온다. 이 뒤에는 그냥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잠깐만.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인가? 완전한 문장. 관계 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인가? 됐어. 연계가 돼. 와, 지렸다리. 지렸어 안 지렸어 지금?
야 지금 좀 괜찮았어? 안 괜찮았어? 약간 나 좀 괜찮았어? 괜찮았지? 그래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됐죠 그죠? 오케이 이 의문사와 관련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와 관련한 얘기 좀 합시다. 얘들아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정리야. 얘들아 알겠지? 니들이 이것 좀 빠뜨렸을 법한 것들을 정리해 주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겠다가 아니야. 알겠니 얘들아? 이거는 보충으로 써야 되는 거지 이거를 공부하기 위한 용도로 쓰시는 건 아니다. 납득이 된다 얘들아? 괜찮지? 제기대명사는 뭐다 얘들아? 주어가 객체 주어랑 뭐가 같을 때 객체 목적어가 같을 때 얘네는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어떤 자리에 써주는 건? 목적어 자리에 사용해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얘들아? 제기대명사라고 부른다. 생긴 건 어떻게 생겼고? 뭐뭐 셀프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얘들아 내가 그런 얘기 했었던 건 기억나? 그 영문법은 항상 원칙과 예외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했던 건 기억나요? 그리고 예외가 있으면 뭐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 표시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잠깐 볼게요 얘들아 He is a student라는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He loves her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됐어요? 됐니? 네,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칠게요. 얘는 뭐예요? 주어고 동사고 다음에 명사 나왔네요. 얘는 뭐예요? 보어예요. 맞아요? 여긴 주어고 여긴 동사고 여기 또 명사 나왔네요. 얘는 뭐예요? 목적어예요. 얘가 보어인지 목적어인지 어떻게 알아요? 동사 보고 판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 관계 한번 볼까요? 이 둘 사이의 관계 어때요? 그는 학생이네요. 같나요? 같죠? 주어랑 목적어의 관계는 어때요? 주어랑 목적어는 뭐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주어랑 목적어는 뭐 하는 게 원칙이라고? 다른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예외예요? 예외예요. 뭐 해줘야 된다고요? 표시해줘야 된다고요. 표시법이 뭐라고요? 셀프 붙이는 거야. 별로야 지금 이거는? 저게 좀 더 센나? 이거 별로나? 됐어요? 알겠니 얘들아? 따라왔지? 좋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세 특수용법에 대해서 우리 잘 정리 좀 할게요. 이세 특수용법 우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첫 번째 뭐가 있고? 가주어? 가목적어 있다. 맞습니까? 가주어는 어떤 걸로 쓰이는지 혹시 제가 얘기했나요?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가주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가주어가 사용되는 꼴은 전형적인 꼴이 있어요. 어떤 꼴이야? it,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보호가 이렇게 등장하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나 혹은 대절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있는 요 it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존재하지 않죠. 됐나요? 잘 봐. 잘 봐. 그러면 이번엔 내가 두 번째 가목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돼요? 잠깐만. 가목적어 언제 쓰요? 생각 좀 해볼게 얘들아. 목적어가 길 때 쓰죠. 목적어가 길 때 목적어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고 it 집어넣고
진짜 목적어 뒤로 빼는 거잖아요. 지금 내 말 이해돼? 이렇게 따라왔지? 맞아? 그럼 목적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겠네? 네. 목적어가 있는 형식은 몇 형식이야? 검사. 3, 4, 5형식이죠? 맞죠? 그럼 3형식 잠깐 생각해 볼래 얘들아? 니네 머릿속에 그려봐. 3형식 봐. 가목적어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없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목적. 아니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죠. 자 봐. 가목적어를 쓴 이유가 뭐 가목적어를 집어넣고 지목적어는 어디로 돌려? 제일 뒤로 돌린다며. 맞아? 근데 목적어가 있는 위치 자체가 어디야? 3형식이면 이미 제일 뒤잖아요. 맞아요? 아. 그럼 뒤로 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여기 3형식 쓸 거야 안 쓸 거야? 안 써요. 4형식을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잖아. 그럼 간접 목적어에 쓸 수 있겠다.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 간접 목적어는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아예 애게죠. 얘가 길 여러 개 있을까 없을까요? 얘는 안 길어요 절대. 얘네는 절대 안 길다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언제만 쓰는 거야? 5형식일 때만 쓰는 거야. 이해되냐? 오케이. 5형식일 때면서 물론 예외적인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5형식에서 쓴다. 일단 이거 따라왔어? 좋아. 그러면 5형식일 때 언제 쓰냐? 이럴 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우리 혹시 그 얘기 들어봤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는 무슨 관계다? 주어 동사 관계라는 얘기 들어봤어? 들어봤네 얘들아 그 얘기. 그 얘기 들어봤죠? 근데 이건 딴 얘기인데 이건 쓸 필요 없어 얘들아. 니네 혹시 이렇게 나왔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의 형용사니까 목적격 보호도 보호니까 명사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랑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해요? 주어 서술어 관계라며. 그럼 여기 서술어가 어디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초보정사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 서술어 누구 있어? 얘가 서술어잖아요. 맞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가 서술어잖아. 근데 명사나 형용사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 서술어가 어디 있어? 없죠? 서술어가 없어요. 서술어가 없는 거는 호구 한 명이 생략된 거야. 누구야? 얘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비동사 호구예요. 호구. 이제 분사구문 잠깐 생각해볼까 얘들아? 분사구문 알고 있어? 분사구문? 얘들아 지금 이거는 막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얘들아. 알고 있는 거 끄집어내는 거야 알겠지? 분사구문 기억나니? 분사구문 제일 처음에 뭐 없어요? 접속사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모르는 표현인데 주어 없애고 되니? 그 다음에 동사 시제 똑같으면 뭐 한다? ing로 바꿔준다 이거였었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동사가 뭐라면? 비동사였다면 being으로 바뀌고 being은 뭐 할 수 있다 그랬었어?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런 게 있단다 얘들아. 어찌됐건 준동사 be는 준동사 중에서 be인 준동사들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 호구입니다. 호구 맨날 뭐 할 수 있어? 없앨 수 있어요. 이렇게 돼. 해봐. 가주 언제 쓴다고 줘? 이 형용사 보일 때 쓴다. 네? 5형식일 때는 보호 자리에 뭐가 나올 때 쓸까? 그럼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자.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라고 하더라? 이게 생략된 거라고. 맞아? 그럼 요거만 볼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보호네. 이 꼴이 얘랑 똑같은 꼴 맞아? 얘랑 똑같은 꼴 맞아? 똑같은 꼴이죠. 오케이. 이건 벗어야 되고. 5형식은 어떻게 쓴다 얘들아? 이 다음에 형용사 보일 때 이렇게 쓴다. 따라왔어?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온다? 투부정사나? 아니면 대절 같은 걸 이렇게 쓰자. 여기에 있는 요 it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그러면 오형식 동사들 중에서 어떤 애들이 주로 가목적어를 취한다? 보호자리에 뭘 취하는 애? 형용사를 취하는 애가 가목적어를 취한다 이거네. 그 애들이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아셔야겠네. 맞아요? 어떤 애들이 있을까? make, find, 그 다음에 생각하다와 관련한 동사들이 있어요. 됐니? 내 얘기 잘 들어볼래 얘들아? 내가 지금 또 새로운 정보들을 막 주고 있거든요. 맞죠? 앞에서 기존에 있었던 정보들이 처리가 된 사람들은 이 새로운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을 만한 여력이 됩니다. 근데 앞에서 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이미 정리가 아직 안 된 사람들은 또 새로운 걸 못 집어넣어요. 또야? 이런 느낌들만 자꾸 든다고. 앉아 있어서 들을 때는 흥미롭게 들어요. 왜? 잘 가르치니까. 됐니? 근데 집에 가면 그냥 막막해요. 왜? 너무 많아서. 이해들 돼, 얘들아? 괜찮아? 하고 싶은 얘기는 빨리 정리하라야. 알겠니? 안 할 수는 없어. 무조건 해야 돼. 알겠니? 정리해야 돼. 알겠지? 이해됐지? 좋아. 해서 이러한 아이들이 나오면 이런 꼴들이 등장할 수 있다. 이세 특수요법 첫 번째입니다. 되니? 두 번째 가기 전에 5분만 쉴게요. 중간에 끊겼는지 안 끊겼는지 원래 테스트. 다음 주에는 얘네들 테스트 보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많이 좀 읽어보고 오시고요. 이해되셨죠? 다음 주에는 뭘 테스트 볼 거냐면 구문 분석 관련해서 설명했었던 거 있죠, 그죠? 걔네들 다시 한번 테스트 볼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걔네들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 알겠니? 그래서 재료들, 그 다음에 걔네들 배열하는 거, 그죠? 관련한 것들이 있었죠? 표 그리고 우리 1주차 때 테스트 봤었던 거 있었죠, 그죠? 걔네들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되셨습니까? 얘네들에 대해서는 많이 읽어보세요. 됐죠? 그리고 내가 물어볼 거예요. 됐습니까? 물어볼 거니까 제대로 대답들을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외우는 언젠가 쓰겠죠. 뭐라고? 외우는 언젠가 쓰겠죠. 씁니다. 무조건 씁니다. 되셨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세 특수요법 첫 번째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합시다. 오늘은 이세 특수요법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뭐가 있다 얘들아? 비인칭 주어가 있다. 맞습니까? 네. 비인칭 주어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잘 등장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뭐였다 얘들아? EP 그 true는 뭐야? 아니요. that 강조 구문이 있다. 맞습니까? EP that 강조 구문이 있어요. EP that 강조 구문. 됐니? 내가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문장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됐니? 그리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that 이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는 바로 강조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독서실을 결제하였다. 이랬다고 합니다. 이해돼요? 괜찮죠?
수 있는 애는 나. 됐니?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독서실. 얘네들을 강조할 수 있어요. 됐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들아? It is 나 that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독서실을 결제한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된다? 영어를 위해 독서실을 결제한 것은 바로 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됐니 얘들아? It is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that 나는 독서실을 결제했다. 됐니 얘들아? 해석은 어떻게 된다 얘들아? 내가 독서실을 결제한 건 바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이다. It is 독서실 that 나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결제했다. 됐니? 그럼 어떻게 된다? 내가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결제한 것은 바로 독서실이다. 이렇게 된다. 됐니? 그럼 선생님 왜 결제하다는 안 됩니까? 됐니? 얘를 통해서 강조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첫 번째, 명사. 내가 여기서 명사라고 쓴 건 명사, 명사구, 명사절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됐어요? 네. 두 번째, 부사. 내가 여기서 부사를 쓴 건 부사, 부사구, 부사절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됐죠? 야, 그럼 대답해봐. 여기서 지금 명사를 빼왔어. 됐니? 그럼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올까요? 불완전한 문장 나올까요? 완전, 불완전? 불완전해야 되죠. 맞죠? 왜? 이 문장에서 명사 하나 빠진 거니까. 됐니? 불완전. 여기서 부사 빼왔어. 그럼 이 뒷문장은 뭐 해야 될까? 완전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이게 밑에 강조구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니? 좋아요.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때 강조구문까지 해서 이세 특수용법이고요. 해당 자리들에는 누구만 쓸 수 있으니까 it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됐죠? it을 제외한 나머지 대명사들이 등장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들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단어 시험 보시고요. 됐죠? 단어 시험 보고 다음 시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구문과 관련한 부분들만 좀 공부를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나머지 부분들 정리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됐죠? 맞아, 이제 다음 시간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이거 얘기해야겠다. 다음 시간 단어 처음으로 돌아갈 건데요. 지금 고민 중인 게 있어요. 총 11차를 외우라 그러면 니네 죽을까? 너무 힘들겠어? 됐어? 그럼 7일차 어때? 싫어? 싫어도 해야지 뭐 어떡해. 7일차 어때? 못하겠어? 절대 못한다. 때려 죽여도 못한다. 없죠? 때려 죽이면 하겠지, 그죠? 페이지라도 봤을 때 8일차는 어떤가요? 8일차 해도 페이지는 안 맞을걸요? 총 60일차니까? 왜? 이게 이 9일차가 이렇게 오케이. 그럼 8일차로 할까요? 6일차로 합시다, 근데. 됐어요? 6일차씩 외울게요. 미리 통보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11차로 갈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거 한 바퀴 또 다 돈 나오면 11차로 갈 거다. 11차. 됐니? 세 바퀴를 그렇게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하고 나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대신 이렇게 늘어난 대신 제가 커트라인을 좀 더 늘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커트라인은 좀 더 늘려드리겠다. 많이 봐라. 알겠죠? 질문 없죠? 왜요?